안녕하세요. 부동산 스베이 이영래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번에 2024년 세법 개정안 확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서 그전에는 포함이 안 됐었던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똘똘한 한 채가 인기를 모으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에 대해서 구체화를 한다는 이제 내용인데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고가주택, 그러니까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아파트, 네, 일반 이제 거래 가격으로 보면은 한 15억에서 16억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이제 두 채 보유했을 경우에 전세 보증금을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에 추가를 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세 보증금 합계액이 12억 원을 이제 초과했을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이제 기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1주택과 2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간주 임대료가 이제 적용이 안 됐었고 3주택 이상부터 해서 이제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개정 이후에도 보면은 과세 형평을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3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큰 비싼 아파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 세제의 이제 또 사각지대에 또 이제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이제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주택 간주 임대료의 총 수익 금액, 산임 요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은 부부 합산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3주택 이상을 이제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 대상, 계산 대상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이제 3억을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이 초과한 금액을 월세로 계산을 해가지고 소득세를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은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보증금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3억을 뺀 금액에서 60%를 이제 적용을 해서 그 이제 적용이 된 기간을 이제 또 곱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이제 적용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5%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계산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할 때도 60%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뭐 이제 세금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60% 비율을 뭐 이제 50%, 40% 이렇게 이제 낮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금 3.5%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또 기준금리가 높았었기 때문에 3.5%가 적용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뭐 올해부터 그 금리가 조금씩 내린다라고 하면은 정기예금 이자율도 뭐 다시 3%또 이렇게 이제 또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 자체가 낮아져야지만 간주 임대료로 계산하는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덜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전세 보증금이 3억을 넘을 경우에는 이제 좀 부담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이제 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분리과세에서 이제 합산과세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소득이 뭐 이제 한 뭐 5천만 원 이상 1억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합산과세가 되면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이제 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고가의 이제 주택에 거주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주택일 경우에, 그러니까 합산 12억 원이 아니고요.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상이 되는 2주택을 보유를 했을 경우에 이 두 주택의 이제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12억 원을 넘으면은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간주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에서 보증금을 합산을 해서 이제 3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3억 원을 빼는데 12억 원을 이제 공제를 하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억 원 정도가 되면은 한 100만 원에서 뭐 한 150만 원 정도 연 이제 또 세금을 내야 될 수가 있고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이제 많은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주택 보유에 대한 이제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세제에서 다주택을 끓이고 이 똘똘한 한 채를 이제 선호를 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양도세 중과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내년 5월 달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도 양도세 중과하는 것을 지금 이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에 대한 부담은 이제 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이상부터 8%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똘똘한 한 채를 이제 선호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더 많은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되고, 특히나 서울 강남에 있는 고가 아파트의 가격이 더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까지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3주택을 넘는 것을 이제 피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이제 선호 현상이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금 12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오래 전부터 해서 뭐 강남이나 마용성 지역에서 두 채 정도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12억 원이 이제 넘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채는 이제 본인이 거주하고 한 채를 이제 뭐 임대를 준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한 20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했었을 때 한 전세 비율이 50%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전세 보증금이 뭐 한 15억, 16억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이제 3, 4억 정도가 이제 간주 임대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간주 임대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제 노년층 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몸집을 또 줄이려고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또 이제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에 이제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작은 아파트들을 뭐 이제 여러 채 가지는 게 부담이 이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두 번째 주택을 지방에 있는 뭐 이제 고가 주택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 부산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대형 평형의 고가 아파트를 내가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나 더 사 놓고 이제 전세를 주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서울을 제외한 뭐 이제 부산을 비롯해서 대구라든지 이러한 지역에서 12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두 채를 보유를 하기는 좀 만만치가 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기는 하겠지만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뭐 시세 한 15억 이상의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지만 그 수 자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된 이유도 세제 형평성 때문이다라고 하니까 대상은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또 이제 선호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에도 이제 포함된 내용이 이제 부동산 법인들 같은 경우에도 또 법인 세율을 9%에서 19%까지 올렸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가 현재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느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올해에도 또 이제 탄핵 정국 이후에 어떻게 또 시장이 변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서베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